자, 이와 같이 실행이 됐죠. 됐습니까? 자, 모델 이름은 뭐로 할까요? 모델 이름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P2 언더바 253번이었습니까? 253으로 하겠습니다. 자, 단위계는 mmks, 즉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직접 손으로 풀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SI 단위를 많이 쓰죠. 즉 MKS 단위계로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비티는 마이너스 Y 방향. 우리가 좌표를 정할 때 주로 평면 좌표는 평면이기 때문에 이것을 X, 이것을 Y로 하죠.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것을 Z로 잡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중력의 방향은 아래 내려가죠. 마이너스 Y 방향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됐으면 OK 하겠습니다. OK. 자, 초기 화면입니다. 리크다린 초기 화면이죠. 자, 패닝 좀 시켜가지고, 자, 이렇게 좀 시키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디를 생성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보면 굳이 모타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델링 할 필요가 없죠. 단진자 한 개만 모델링 한다면 단진자의 회전 운동만 저 각도 세터를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단진자의 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실린더로 우리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 설정할 때 형상을 모델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포인트나 포인트 레디어스 정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 형상되어 있는 수정이 가능하죠. 자, 포인트로 두고, 자, 화면상에 0,0,0 위치 찍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컨 포인트 점은 0,-0.8,0 이 점을 길이가 0.8이니까요. 정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찍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여기 직접 입력을 해도 괜찮죠. 0,-0.8,0 이렇게 엔터를 치면 만들어집니다. 자, 형상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은 이것을 더블 클릭해도 괜찮고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와서 수정해도 괜찮고요. 또는 여기 만들어진 바디 형상이 있습니까? 바디가 있죠. 여기서 형상을 만들면 무조건 바디가 추가되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프로퍼티는 이 바디의 물성치를 조정하는 거죠. 관성이라든지 CG점이라든지. 자, 에디터는 형상을 에디트하는 겁니다. 맞죠? 딜리트하는 거고, 리네임은 이 바디 이름을 리네임 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형상 데이터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에디트를 들어가야 되죠. 더블 클릭한 거하고 똑같죠. 자, 클릭하면 들어가집니다. 자, 이거는 실린더 1입니까? 실린더 1을 잡고 또는 이것을 잡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프로퍼티가 생기죠. 있습니까? 여기를 잡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도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자, 눌러서 들어가면 첫 번째 포인트 우리가 주어진 대로, 두 번째 포인트 주어진 대로 들어가 있죠. 반경은 실린더의 반경입니다. 자, 이것을 정하죠. 지금 0.004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0.001로 만들겠습니다. 001. 01입니까? 0.01로 하겠습니다. 0.01. 어플라이 해보면, 예, 반경이 수정이 됐습니다. 오케이. 자, 됐습니까? 여기에다 추를 한 개 달 건데요. 추를 한 개 달 겁니다. 추를 여기다 한 개 달 건데, 빠지나간 다음에 추를 생성하면, 여기 추를 생성하면 새로운 바디가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하면 새로운 바디가 만들어졌죠.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죠. 바디 1 한 개가 이 형상과 형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역으로 돌려서, 자, 더블 클릭하면 형상 데이터 수정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들어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엘립스도를 이용해서 만들겠습니다. 자, 0,-0.8,0에서 자, 이렇게 클릭하면 되죠. 됐습니까? 만들어졌습니까? 실린더 1이 원래 만든 거고요. 엘립소이드 1은 지금 현재 만든 구입니다. 자,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오른쪽 프로퍼티 들어가면 된다 그랬죠? 자, 반경을 자, 이렇게 주어지는데 0.05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걸 클릭하면 스피어로 선택하는 거니까 어플라이 하면 전부 다 0.0으로 바뀝니다. 자, 이거 스피어로 하지 않고 나는 Y 방향을 0.08로 하고 싶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이렇게도 수정이 가능하죠. 이거는 0.1로 하고 싶다. Z 방향은 이것은 지금 안 보이는데요. 그 R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회전시켜 보면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죠. 자, R 방향으로 0.05. 자,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까? 자, 스피어로 선택하겠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 오케이 한 다음에, 자, 구성됐습니까? 화면이 좀 돌아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XY 평면으로 돌리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XY 평면에서 보는 걸로 워킹 플레인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잡았습니까?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실린더 1과 엘립소이드 1 두 개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두 개가 물체 한 개의 형상은 두 개죠. 이것을 한 개로 합치겠습니다. 합치는 방법은 여기에 불리언 오퍼레이션을 사용해서 합칠 수 있죠. 유나이트를 이용해서 합칠 수가 있죠. 서브트랙트는 그 한 개, 한 개를 빼는 거죠. 빼서 형상을 만드는 거고요. 인터섹트는 두 개의 교차로 된 부분을 한 개의 바디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와 이걸 합치는 거니까 유나이트를 이용해서 자, 실린더 1과 엘립소이드를 선택을 하시면 자, 합치진 거 보입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합치진 것을 볼 수 있죠. 자, 색상도 바뀌었는데 색상 바뀐 것은 또 수정도 가능합니다. 잡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그래픽 자, 컬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뭐 이렇게 라임색으로 자, 라임색으로 지정해서 어플라이 해보면 예, 수정이 됩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엑시트를 통해서 빠지면 형상 수정이 끝나죠. 자, CG점은 이 점이 잡힙니다. 센터 그래비티 점은 이 물체의 센터 그래비티 점은 이 점이 잡힙니다. 왜 그럴까요? 그 리크다인에서는 항상 형상 모델링을 하면 이것의 최적을 계산하고 그 최적에서 물성치 즉 덴시티를 곱하면 질량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의 질량과 이것의 질량을 자동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서 확인하면 됩니까? 바디1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프로퍼티를 선택하면 되죠. 에디터는 형상용 수정이고요. 프로퍼티는 물성치 수정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자동적으로 매스와 관성 모멘트가 계산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스틸로 했고 이 라이브러리 함수 그 라이브러리 안에 보시면 덴시티가 들어가 있거든요. 덴시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최적을 계산하고 덴시티 곱해지면 질량이 나오고 그것으로부터 이것의 질량 계산한 다음에 중심점을 계산합니다. 자, 유저 인풋을 하면 내가 이 질량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죠. 1이면 1kg, 예를 들어서 1kg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1kg로 입력이 됐죠. 자, 만약 이 봉의 질량을 무시하고 절점으로 가정할 때 여기에 모든 질량이 모여있다고 가정해 보면 CG점이 여기 이 중심에 와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다시 한번 수정하겠습니다. 바디1 프로퍼티 자, 질량은 1kg고요. 센터 매스 마크, 센터 매스의 마크점을 우리가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0, 마이너스 0.8, 0 이 점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어플라이 하면 움직입니다. 여기 있던 것이 이쪽으로 움직였습니까? 자, 오케이. 자, 그렇게 하면 자, 이제 물체에 대한 것은 모델링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는 이 기본적으로 잡혀있는 그라운드 바디는 항상 기본적으로 잡힙니다. 항상 모델링을 시작하면 그라운드 바디는 기본적으로 잡혀있고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한 바디는 내가 이 바디가 추가된 겁니다. 자, 그라운드와 물체 사이에 회전 조인트를 연결하면 되겠죠. 자, 회전 조인트, 레볼루 조인트를 설정하면 기본 디폴트는 바디 선택, 포인트 선택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옵션을 가보시면 포인트만 선택할 수도 있고요. 포인트 디렉션, 바디 포인트, 바디 포인트 디렉션. 여기 디렉션은 항상 레볼루 조인트의 회전 방향, 회전축 방향, 즉 Z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근데 기본 여기서 보면 X가 이 방향, Y가 이 방향이니까 나오는 방향이 Z 방향이죠. 자동적으로. 굳이 디렉션 정할 필요 없이 포인트만 정해줘도 됩니다. 디폴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디 포인트의 순서대로 바디 잡고 그 다음 바디 1 잡고 포인트는 이 점입니까? 0,0,0 선택을 하시면 이와 같이 레벨 조인트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제어장치 모터의 MA에서 구동되는 진자의 진동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이것의 변인 세타 값으로 조정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레벨 조인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프로퍼티를 선택하시면 기본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모션을 설정할 수도 있고 이니셜 컨디션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세타 값이 시간에 관해서 계속 바뀌어야 되니까 모션으로 설정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클릭하시고 인클루드 모션을 클릭하시고 모션을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죠.
자, 선택을 하겠습니다. 모션의 타입은 스탠다드 모션과 유저 서브루틴 모션이 있는데, 유저 서브루틴은 내부적으로 지원되는 함수가 아니고 사용자가 어떤 서브루틴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것을 입력으로 사용해서 그 모션을 구성하는 겁니다. 좀 더 어렵겠죠. 자, 여러분이 좀 고급 과정에 들어가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내부 함수만을 사용하는 스탠다드 모션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모션이 뭐가 됩니까? 세타 값이죠. 세타입니까? 시간에 관한 세타 값이죠. 그래서 각변입니다. 즉 디스플레이스먼트죠. 종류는 속도, 위치, 속도, 가속도 값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변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스먼트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레볼루 조인트의 디스플레이스먼트는 각도죠. 각도입니다. 자, 수식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만들어야 되겠죠. 이 버튼을 눌러서 선택을 해서 만듭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크리에이트 이용해서 함수의 이름은 디폴트로 쓰겠습니다. 어찌 됩니까? 세타 제로는 3분의 파이니까 파이 나누기 3 곱하기 사인 함수였죠. 사인 가로 루트 L분의 G 값이 얼마였죠? 루트 L분의 G 값은 3.50입니다. 3.50이 t입니다. 타임. 자, 이렇게 입력하면 3분의 파이 사인 루트 L분의 G가 3.50이니까 곱하기 t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봅시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X방향이 이 방향이고 Y방향이 이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Z방향은 나오는 방향이죠. 자, Z방향 나오는 방향이니까 세타의 방향은 이 방향이 플러스입니다. 이 방향이 플러스 세타 값이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 책에서는 세타가 어느 방향으로 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회전을 시키죠. 이렇게 회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세타가 마이너스 값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물론 이렇게 입력하더라도 회전은 이렇게 되니까 이 방향으로 회전되니까 뭐 값은 아마 동일할 겁니다. 근데 책하고 동일하게 이 방향으로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마이너스 값을 입력하면 되죠.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는 회전 방향을 의미합니다. 자, 다 됐으면 오케이 하겠습니다. 만들어졌죠? 자, 오케이. 최종적으로 구성이 됐습니까? 자, 익스프레션이 구성이 됐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확인하려면 모션 들어가 보면 다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고요. 자, 체결됐으면 오케이 하겠습니다. 모션이 만들어졌습니까? 자,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크죠, 아이콘이. 그런 경우는 아이콘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컨트롤 이용해서, 여기 아이콘 컨트롤 있습니까? 이용해서 마크 사이즈를, 아이콘 사이즈를, 마크는 이것이 마크고요. 아이콘입니다. 아이콘 사이즈를 0.05로 수정하겠습니다. 좀 작게. 됐습니까? 자, 됐으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면 되겠죠.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널리시스 가서 다이나믹 키네매틱 어널리시스를 수행하면 됩니다. 자, 아까 4분의 t가 0.4468이었죠. 4468이었습니다. 0.5초까지만 하겠습니다. 0.5초. 스텝은 0.5를 100스텝으로 나눠서 적분을 하겠다는 의미고요. 자, 파라미터 가보시면 맥시멈 타임 스텝, 최대 타임 스텝은 0.01로 잡겠다. 그렇게 해서 그 적분을 수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적분기는 인터랙 타입을 보면 img 알파 값이 있고요. DDASSL이라는 적분기를 사용을 합니다. 리크다인에서는 두 가지 적분기를 수행하는데 두 가지 다 일반적인 그 임플리시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거죠. 뭐 이거는 수치해석의 적분 알고리즘 종류 중에 한 개입니다. 자, 디폴트 이거로 되어 있었죠.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보면 자, 그 파일은 이거로 저장할 거고요. 리크다인 폴더를 한 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다 저장을 하죠. 저장을 하면 시뮬레이션이 수행이 됩니다. 수행이 되죠. 자,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면 여기 플레이 아이콘이 있습니까? 플레이를 눌러보면 자, 수행이 됩니까? 자, 올라갔다가 약간 내려다 스톱하겠죠. 네, 맞습니까? 자, 여기에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 시간을 더 길게 하면 진동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데이터는 플러스로 볼 수 있으니까요. 플러스를 이용해서 들어가 보면 기본 X축은 항상 기본 디폴트로 시간에 관해 잡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 시간 그대로 두겠습니다. Y축의 데이터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 가속도를 봐야 되죠. 자, 바디 1은 바디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요. 엑셀레이션, X방향 가속도, Y방향 가속도, Z방향 가속도지만 우린 전체적으로 가속도의 크기만 볼 때는 매그니튜드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토탈 매그니튜드 엑셀레이션 이것을 더블 클릭하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좀 데이터가 이상하네요. 그죠? 이거는 적분기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적분이 너무 그 타임 스텝을 너무 크게 잡아가지고 에러가 누적돼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적분기의 타임 스텝을 조정해주면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시.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가지고 한번 적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다이나믹 키네매틱을 실행을 합니다. 0.5초. 스텝을 늘려도 괜찮고요. 스텝은 그대로 두면 파라미터 값을 바꾸겠습니다. 오다를 0.01에서 0.001로 최대값을 10의 삼성오다로 바꾸겠습니다. 마이너스 삼성오다로 0.001 맥시멈 타임 스텝을 0.001로 바꾸면 그만큼 그 타임 스텝이 줄어드니까 10배 줄어드니까 10배 더 적분을 하겠죠. 10배 더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면요. 자, 시뮬레이션이 됐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아까보다는 데이터가 많으니까 천천히, 그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움직이죠. 시간은 동일하지만요. 자, 플러스를 한번 보시면, 플러스를 한번 보면, 시간에 대해서 Y 방향은 역시 엑셀레이션 토탈 매그니튜드를 보면 훨씬 부드러워졌죠. 자, 그런데 제가 이론 값으로 계산해 본 것을 한번 보면요. 이론을 한번 보면, 얼마가 나왔는가 하면, 자, 9.016이 계산됐습니다. 9.016이. 최대값, 최소값이 9.016인데, 여기서는 좀 이상하네요. 한번 보면요. 트레이스 데이터를 한번 보면, 찍어보면, 최소값, 최대 최소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최대 최소값이 9.002가 나오고요. 이거는 10.76, 이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최소값이 좀 차이가, 오차가 좀 심하네요. 그렇죠. 그 이론으로 계산한 값은 9.016인데 9.001이 나왔으니까 002가 나왔으니까 002가 나왔으니까 0.024 정도 차이가 오차가 발생하는데, 자,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모델로 돌아가죠. 모델로 돌아가서 이제는 적분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다이나믹 키네틱을 한번 보시면, 자, 적분기를 IMG 알파로 하지 말고 DDSL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수행해보면, 자, 적분기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다시 한번 플롯을 해보겠습니다. 플롯, 자, 타임, 시간에 대해서 가속도 값을 비교해보면, 이제는 좀 비슷하게 나온 것 같네요. 자, 한번 보면, 자, 제일 최소값을 보니까 9.0277, 9.028 정도 나왔네요. 그죠? 이에 따라서 보면, 그 적분기의 타임 스텝에 따라서도 아마 데이터가 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거는 그 수치 해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적분기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그 디폴트로 사용할 때는 가능하면 적분기의 타임 스텝을 줄여주면 훨씬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한번 t = 0일 때 얼마 나오는가 하면 최대값을 보시면 여기 그 트레이스 뭐 굳이 안 하셔도 지금 보면 그 최대 최소값은 그냥 가속도의 최대 최소값은 나오죠. 9.027, 9.028, 그 다음에 0일 때 10.76 정도 나옵니다. 10.76. 이론적인 값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각도를 한번 보면, 각도. 바디1의 각도는, 자, 이건 X방향, Y방향, Z방향 포지션이죠. 그 다음, 세타, Z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볼 수가 있죠. 이 올 앵글로 표시되기 때문에 세타 Z, 세타 X, 세타 Z 이렇게 되죠. 자, Z축 방향의 회전은 이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T 그 각도 값은 오른쪽을 보시면 됩니다. 트레이스 데이터를 한번 보면요. 자, 이것은 제로죠. 제로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시간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0.23668입니다. 0.23668일 때, 자, 한번 보면 23668 근처 좀 더 조밀게 해석을 하면 아마 좀 더 나올 건데요. 0.23668 근처에서 보면 마이너스 44.02도 정도 됩니다. 44.02도. 근데 이것을 좀 더 해석을 정확하게 해보면 더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을 텐데요. 시뮬레이션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는 이 스텝도 한번 예를 들어서 뭐 200이면 200, 두 배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리포트 스텝하고 스텝 사이즈를 매칭시키는 옵션이 있는데 이것을 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리포트하고 타임스탬프를 일치시켜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 플롯, 마지막으로 다시 한 플롯 해보죠. 이렇게 한 개의 모델을 만들면 여러 가지 다른 조건에서 이렇게 각각의 플롯들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것은 보다 정확한 값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트레이스 데이터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역시 최대 최소 값을 계산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좀 깨끗하게 매끈하게 놓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고, 포지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산해 볼 수가 있죠. 자, 트레이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0. 얼마입니까? 23668, 시간이 0.23668일 때, 0.23, 일치시키니까 끊겨가지고 중간이가 안 나오네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좀 끊겨서 좀 이상한 부분이 생기네요. 네. 자, 이와 같이, 한 개의 모델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테스트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플롯 3에서 한번 본 것이 좀 더 매끈하게 데이터가 나왔네요. 자, 그래서 전적인 경량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런 시뮬레이션 모델이 있으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 번에 볼 수가 있죠. 시간, 속도, 가속도, 이런 값들을 수치적으로 우리가 계산한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산한 이론값과 실제값을 비교해보면요. 최소, 이론에 의한 값, 리크다이언에 의한 값 두 개를 비교해보면 9.027 최소값은 0.001mm 오차 정도 생기고요. 시간 t가 이럴 때, 역시 계산해보면 두 개가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자, 값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이 값이 정확하게 없을 때는 앞뒤 값을 가지고 인터폴레이션 해보면 값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최대값은 t = 0일 때 값이니까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이론과 실제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로부터 우리 고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유저 인풋 1kg로 입력을 했죠, 아까. 근데 만약 질량을 100kg 바꾸면 운동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아마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죠?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1번과 2번은 결국 3번의 문제로 생깁니다. 즉, 이 문제의 자유도는 얼마인가? 즉, 이 문제는 다이나믹 문제인가? 키네매틱 문제인가? 다이나믹 문제란 것은 자유도가 1 이상일 때, 즉, 0이 아닌 1 이상일 때, 다이나믹 문제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요. 키네매틱 문제는 자유도가 0일 때, 우리가 키네매틱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3번을 생각해 보시면 1번과 2번이 해결이 될 겁니다. 한번 고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